주간 꿀에 엄청 게으른 또영주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주간 꿀에를 어쩔 수 없이 쉬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쉬었습니다. 제가 게으르긴 하지만은 주간 꿀에를 놓치지 않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로 화끈하게 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자고. 먼저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르셀로나는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였지만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선수 영입은 없는 상태고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라포르타 회장은 여전히 입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 날 미국 펀드 6번가에 TV 중계권 10%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억 750만 유로의 소득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난 시즌의 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차 레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스포티파이하고의 스폰서 계약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깜누도 스포티파이 깜누라고 불리게 됐고요. 유니폼에도 스포티파이가 찍혀서 이미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계획은 7월 17일 이전까지 TV 중계권 15%를 더 판매를 해서 총 4억 유로를 더 벌어들일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 TV 중계권 이미 10%에 2억 유로 정도, 그리고 15%에 4억 유로 정도, 총 6억 유로의 소득을 올린다면은 BLN 지분 49.9%는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바르셀로나는 2차 레버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펀드 6번가하고 TV 중계권 10% 계약할 때 2억 750만 유로의 소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사이에 또 TV 중계권료 15%를 계약 협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총 4억 유로의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이게 바르셀로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2억 유로 정도를 선수 영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는 빅네임 4명.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줄스쿤데,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해요. 요 4명 영입에 2억 유로를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전력상 영입한다면 매우 강해지겠죠.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 TV 중계권 15%를 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입 대상자들, 제가 얘기했었던 4명의 선수 외에도 수비수들 또 있습니다. 네, 아스필리쿠에타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텐센하고 캐시의 영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가비하고의 재계약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곧 가비하고 4년 재계약을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을 봤을 때에는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빅네임을 영입하는 거 아니야? 레반도프스키 오는 거 아니야? 하피냐 오는 거 아니야? 줄스쿤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두근두근 아 설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한 라포르타 회장이 요한 크루이프 추모 행사에서 인터뷰를 가졌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을 본다면 바르셀로나의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조한 라포르타 회장의 인터뷰는 바르셀로나 팬들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의 팬들 또는 기자들까지도 주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 핵이 됐어. 중심이 됐어. 다른 데는 돈으로 확 찔러서 확 영입했잖아요. 맨시티가 홀란드 영입할 때, 리버풀이 누네스 영입할 때, 아스날이 제주스 영입할 때 확 찌르잖아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줘. 기다려줄래?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된 선수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인기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타 클럽하고도 연결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적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조한 라포르타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프랭키 더용의 잔류 여부입니다. 야, 여기서 라포르타가 정치질을 하네. 여기서 라포르타가 프레임을 전환해버리네.
네, 라포르타 회장이 프랭키 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프랭키 도용이 바르셀로나 선수이고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럽이 원하고 있다. 우리는 프랭키 도용을 잔류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팬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 통수 친 거야? 이런 상황이 됐죠. 그 가운데 라포르타 회장이 한 수 더 앞서는 수를 둡니다. 뭐냐? 프랭키 도용은 우리 주급 체계로 따진다면은 주급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설정한 급여 수준과 맞출 필요성이 있다. 급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아주 좋게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해석하면은 야 주급 삭감해줘 이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라포르타 회장은 프랭키 도용이 잔류하고자 한다면은 주급 삭감해줘. 아니면 맨유를 이적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멘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칼자루는 라포르타 회장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도용이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이 전환이 됐어요. 만약에 프랭키 도용이 맨유를 이적을 한다면 이전 상황이라면 라포르타 회장이 당연히 비난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프랭키 도용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그렇게 바르셀로나를 좋아한다더니 바르셀로나에게 애정을 드러내더니 죽음 삭감이 싫어서 결국 맨유를 이적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돈밖에 모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팬들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포르타는 어찌 보면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한 수를 둔 겁니다. 결국 더용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용이 남기 위해서 주급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든지 여하튼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정말로 현명한 수라는 게 이 멘트로 인해서 맨유도 좀 압박할 수가 있게 됐어요.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바르셀로나는 프랭키 도용의 이적료에 대해서 6,500만 유로로 합의를 봤다. 그 대신 옵션이 2천만 유로 정도 되는데 이 옵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 내용에 대해서 바르셀로나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랭키 도용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와 합의를 보고 그리고 선수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하고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프랭키 도용이 남느냐 떠나느냐는 프랭키 도용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보고서 굉장히 화가 치밀었어요. 라포르타 이거 너무 심하다. 왜냐면은 도용에게 민 거예요. 그러니까 도용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죽음 삭감하고 남던지 아니면은 가던지 그럼 도용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 전에 말한 거 생각했을 때는 주급을 삭감하고 남아야 되는데 근데 주급 삭감이라니 나 엊그저께 프로포즈 했는데 나 이제 곧 결혼하는데 주급 삭감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맨유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선수가 회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프랭키 도용이라도 라포르타 회장을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급 삭감을 요구한다면. 여하튼 프랭키 도용이 남을지 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전까지는 프랭키 도용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거의 8, 90%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계속 부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난 몰라. 난 모르겠다. 프랭키 도용 남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현실을 부인하고는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요 멘트에 의해서 저는 거의 5대 5라고 봐요.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느냐 가느냐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프랭키 도용뿐만 아니라 우스왕 덴벨레도 잔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포르타 회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덴벨레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줬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사비 감독은 그의 화력에 매우 만족한다. 그의 잔류는 경제적인 문제다. 그는 우리에게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지 않았다.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의 에이전트와 무사시 스코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보기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4달러 노 4달러 노 이것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수락한다면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뛸 것이고 수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떠나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레보아 선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덴벨레와 바르셀로나의 관계를 좀 봤을 때 덴벨레가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언론 쪽에서는 덴벨레가 곧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주급은 40% 삭감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덴벨레는 거의 뭐 파리 선수거나 첼시 선수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덴벨레는 어느 팀하고도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덴벨레를 잔류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잔류할지 안 할지 나는 덴벨레가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덴벨레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다. 재계약을 하고 싶다. 사비 감독이 매우 원하고 있다. 요것은 확실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해야 되겠죠.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와야 된다. 영입할 것이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 바이에른 뮌헨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자 노력하는 인터뷰 내용이고요. 우리는 그가 바르셀로나에 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에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 영입은 저는 굉장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를 놓칠 수가 없어요. 레반도프스키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든 어떻게 해서든 잡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레반도프스키가 그 정도의 발언을 했으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시즌 더 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바이에른 뮌헨 쪽을 좀 바라보면 바이에른 뮌헨도 돈이 필요한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를 잔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에게 얘기하기를 4천만 유로 정도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를 이적시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4천만 유로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4천만 유로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그 제안 주머니에 넣어도 제안은 넣어도 제안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나포세일이야. 판매하지 않아. 제안 같은 건 주머니에 넣어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천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4천만에서 5천만 사이의 금액으로 어떻게 해서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7월 12일 전에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행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에 마요르카 쪽, 그러니까 또 뭐 이비자에서 휴가를 또 보냈었는데 그때 레반도프스키하고 사비 감독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하고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 쪽에서 6천만 유로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 정도 가격은 줘야 돼. 그래서 가격을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5천만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6천만 유로까지 올려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유로 정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란 아주 꿀에다운 행복 캐롤을 한번 돌려봅니다. 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5천만 유로라는 그 금액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죠.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한 시즌에 30골 이상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하피냐 영입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피냐에 대해 리즈와 이야기를 나눴고 하피냐도 바르셀로나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도 하피냐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사비 감독은 덴벨레와 하피냐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영입에 관심이 있는데 하피냐가 우리 클럽으로 오고 싶어 하잖아. 아스날 첼시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하피냐가 우리 클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를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사비 감독이 덴벨레하고 하피냐가 양립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덴벨레 잔류와 하피냐 영입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른쪽 라인을 누가 책임지느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덴벨레, 하피냐 모두 스쿼드 안에 넣을 수 있다. 덴벨레 잔류시키고 하피냐 영입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피냐 영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어서 정확한 보도를 모르겠지만 일단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는 첼시가 하피냐 영입에 제일 근접했고 리즈에 6,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한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영입을 위해서 리즈에 6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제안을 했다. 물론 이 6천만 유로를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뭐 3년에 나눠서 지불한다도 얘기도 있고 뭐 한 번에 지불한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지만 여하튼 6천만 유로를 지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리즈 입장에서는 500만 유로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리즈는 당연히 첼시에게 보내고 싶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에이전트 데코하고 얘기하면서 리즈 쪽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피냐 영입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피냐 영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능성으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50%를 살짝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 이것도 행복해론가.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 영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수비수 영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스 쿤데라든가 쿨리발리를 비롯해서 아스필리쿠에타라든가 여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레버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계권료 15%가 판매가 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권료 15%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바르셀로나는 라포르타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네, 중계권료 10% 팔아서 지난 시즌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고 그리고 스폰서 계약한 거 이제 시작하고 여기다가 선수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돈이 없으니 중계권료 15%팔 동안 영입할 선수들에게 조금만 기다려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계권료 15%를 팔아서 현금 땡긴 다음에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총 4억 유로를 벌어서 그 중에 2억 유로를 이적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줄스 쿤데, 하피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베르나르도 실바의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맨체스터 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 이적료로 1억 유로 정도로 책정을 했으니까 더 큰 돈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계획대로 가고 있어. 네, 이런 가운데에서 선수 영입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이번 여름에 성공하면은 나 다음 시즌부터 우승을 향해서 간다고 외칠 거야. 나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승과 친근해. 지금 우승 전력으로 가고 있어. 와, 물론 TV 중계권료 15%가 판매가 될지, 그래서 선수 영입에 2억 유로를 투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나온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이나 영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선수 영입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주간꾸레는 계속됩니다.